지금 이 순간에도 판문점 건너편에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빨래가 널려 있습니다.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단 한 명의 인간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수십 년째,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무도 없는 집에 불이 켜지고 아무도 없는 마당에 빨래가 나부낍니다. 이것이 꿈입니까? 현실입니까? 이것이 마을입니까? 무대입니까? 오늘 우리가 한창 땀 흘려 일하고 아이들을 키우던 그 시절, 지구 반대편이 아닌 우리 땅 바로 코앞에서 벌어졌던 세상에서 가장 기괴한 가짜 도시의 비밀을 열어보겠습니다. 1953년 한반도에 총성이 멎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전, 즉 전쟁을 잠시 멈춘 것뿐이었습니다. 남과 북은 총 대신 다른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선전, 그것이었습니다. 적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보여줘야 했습니다. 우리 쪽이 더 잘 산다는 것을, 우리 쪽에 오면 행복하다는 것을. 그 욕망이 빚어낸 결과물이 바로 기정동 평화의 마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던 그날, 판문점 협상 테이블에서 남과 북의 대표단은 조인식을 마친 뒤 각자의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에서 계산한 것은 다음 전투의 전략이었습니다. 다만 그 전투는 총칼이 아닌 눈으로 보이는 것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어느 쪽 주민이 더 행복해 보이는가? 그 보이는 전쟁의 최전선으로 비무장지대가 선택되었고 기정동은 그 전쟁을 위한 가장 정밀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 즉 DMZ 안에 위치한 기정동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불과 수 킬로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망원경을 들면 보입니다. 기와집도 보이고 아파트 같은 건물도 보이고 넓은 논밭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기 계양대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높이 160m, 무게만 270톤에 달하는 인공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북한 당국이 1980년대에 세운 이 계양대는 당시 남측의 대성동 마을, 계양대보다 더 높아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국기 계양대의 역사에는 흥미로운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남측 대성동 마을에는 100m짜리 계양대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이에 맞서 160m짜리를 세웠습니다. 남측이 이를 보고 다시 높이려 하자 이번엔 양측이 암묵적으로 이 계양대 경쟁을 멈췄습니다. 그 결과 지금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국기 계양대가 기정동에 서 있습니다. 온 마을이 그 깃발 하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 깃발 아래 모든 것은 무대 장치였습니다. 1970년대 우리가 새마을운동의 구호 아래 허리띠를 졸라매던 그 시절, 판문점의 남쪽과 북쪽은 매일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남측에는 실제 주민이 사는 대성동 자유의 마을이 있었고 북측에는 기정동 평화의 마을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을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성동에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농사를 짓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실제 삶이 있었습니다. 실제 울음소리가 있었고 실제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정동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군 장교들이 망원경으로 관찰하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점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낮이 되어도 논에 나가는 농부가 없었습니다. 창문 안으로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정해진 시각이 되면 건물마다 일제히 불이 켜졌고 빨래는 늘 같은 자리에 널려 있었습니다. 당시 판문점에서 근무하던 유엔군 측 관계자들은 이 마을에 프로파간다 빌리지, 즉 선전 마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곧 또 하나의 별명이 따라 붙었습니다. 포템킨 빌리지. 18세기 러시아에서 황제에게 잘 사는 마을처럼 보이려고 가짜 건물 외벽만 세워놓은 역사에서 따온 말입니다. 예카테리나 2세의 총신이었던 포템킨 장군이
황제의 남부 순시를 앞두고 황무지의 아름다운 마을. 외벽만 세워두었다는 그 고사.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 기만의 기술이 한반도 비무장지대에서 정밀하게 되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창문을 자세히 보면 유리가 없습니다. 아니, 유리처럼 보이도록 칠해진 것이 있을 뿐입니다. 일부 건물의 창문은 실제로 뚫린 구멍이 아니라 벽에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당시 최고 사양의 군용 망원경으로 들여다본 미군 정찰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서 어떠한 인기척도 포착되지 않았다. 건물 일부는 정면만 완성되어 있으며 후면 구조가 확인되지 않는다. 마치 영화 촬영장의 세트셋과 유사한 형태다. 실제로 거주민이 있다는 증거는 단 한 번도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 마을에 200여 가구, 약 200명이 거주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독립적인 확인은 불가능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외부인은 누구도 발을 들릴 수 없는 금기의 땅. 그 금기가 이 모든 비밀을 지켜주었습니다. 더욱 기묘한 것은 그 빨래였습니다. 수십 년을 관찰한 결과 빨래의 종류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은 색깔의 천이 같은 자리에 걸렸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한겨울 눈이 쌓여도 그 빨래는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실제로 사용하는 옷감이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빨래가 아니라 빨래처럼 보이도록 기획된 소품이었습니다. 1975년의 어느 새벽,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담당하던 한미군 하사관은 캐논 F1 카메라를 들고 망원경 렌즈 앞에 섰습니다. 그가 포착한 것은 이른 아침 사람의 손이 빨래를 걷어들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단 한 번, 그는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수개월의 관찰 끝에 결론이 났습니다. 그 손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빨래를 걷고 다시 넣기 위해 투입된 인원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사용된 흔적이 없으며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 배치된다. 이것은 연출이다. 냉전의 한복판에서 두 체제는 총이 아닌 이미지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 전쟁의 최전선에 기정동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 빨래를 걷고 불을 켜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부 북한 주민들이 교대 인력으로 투입되어 마을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을 안에 머물다가 교대 시간이 되면 떠났습니다. 실제 거주는 하지 않으면서 거주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역할만 맡았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을까요? 그 답은 여전히 비무장지대의 안개 속에 숨어 있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기정동 방향에서는 거대한 확성기 소리가 하루에도 수차례 비무장지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북한의 체제 선전, 남한을 향한 귀순 권유, 그리고 시간을 알리는 신호음. 그 소리는 남측 초소의 병사들에게도 대성동 마을 주민들에게도 일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대성동 마을 주민들의 증언은 섬뜩합니다. 밤마다 확성기 소리가 울렸고 낮에는 저 마을의 정적이 더 무서웠다고 합니다. 소리에는 익숙해질 수 있었지만 눈으로 보이는 저 마을의 정적만은 끝내 익숙해질 수 없었다고. 불이 켜져 있는데 사람이 없는 곳, 빨래는 걸려 있는데 주인이 없는 곳, 연기는 피어오르는데 온기가 없는 곳. 그 마을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거울 앞에 섰는데 내 얼굴이 비치지 않는 것과 같은 불안감이었다고 당시 판문점에서 근무했던 한 노병은 훗날 회고했습니다. 확성기 전쟁은 단순한 소음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남측에서는 당시 인기 가수들의 노래를 틀었고 북측에서는 체제 선전 구호와 함께 남한의 빈곤과 불평등을 고발하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 소리들이 비무장지대의 빈 하늘 위에서 뒤섞였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기정동은 그 소리들을 무표정하게 받아들이며 서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증인처럼. 기정동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을을 둘러싼 논밭입니다. 망원경으로 보면 논이 잘 가꾸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봄이면 모내기를 한 흔적이 있고 가을이면 황금빛 벼가 고개를 숙인 것처럼 보이는 계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농사를 지은 것이 기정동 주민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교대로 투입된 인력인지 혹은 단순히 모양만 갖춰놓은 것인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논에서 나온 쌀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수확하는 장면이 관찰된 적이 있지만 그 수확물이 실제 거주민에게 돌아갔는지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논밭조차 하나의 소품이었을 가능성. 그것이 기정동의 진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냉전은 끝났고 소련은 사라졌으며 베를린 장벽도 무너졌습니다. 독일은 통일을 이루었고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기정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 마을에는 불이 켜집니다. 오늘도 빨래가 걸려 있습니다. 오늘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높이의 국기 개양대에 인공기가 펄럭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던 해 기정동의 확성기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마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불은 여전히 켜졌고 빨래는 여전히 걸렸습니다. 정치가 바뀌어도 회담이 열려도 악수를 나눠도 그 마을의 연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십 년째 같은 장면을 반복하는 오래된 무성 영화처럼 지도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도에는 엄연히 존재하지만 그 실체가 사라진 마을. 이것이 기정동 평화의 마을입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이 기이한 역설이 수십 년째 판문점 너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정동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 마을만이 가짜입니까? 우리가 보고 믿어온 것들 중에는 누군가 정해진 시각에 불을 켜고 빨래를 걸어놓은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냉전 시대의 두 체제가 경쟁하며 만들어낸 이 기괴한 마을은 어쩌면 인간이 진실보다 보이는 것을 더 믿고 싶어 한다는 본성의 가장 솔직한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가짜 마을을 보아왔습니까? 겉으로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지만 안으로는 텅 비어 있는 것들을. 기정동은 단지 북한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정교한 허상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겉과 속이 달랐던 그 시절의 어떤 장소, 어떤 순간이 있으십니까?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그 이야기들이 모여 우리가 함께 살아낸 시대의 진짜 역사가 될 것입니다.